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112번째. 오늘은 이혼수, 재혼수가 있어 남자덕이 없다는 관살 혼잡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볼 관살 혼잡. 자, 관살 혼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살 혼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분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면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되는 사주라 남자복이 없는 사주라는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자분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면 남자복이 없는 사주가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주를 관살 혼잡 사주로 보는지 또 작용력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분 사주에 나를 극한 오행의 관이라고 하죠. 자, 이 관이 2개 이상이 되면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이 2개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일간이 극을 많이 당하기에 이 관이 살로 변합니다. 관이 나를 치니까 무서운 죽일 살자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이라고 칭하고 2개 이상이 있으니까 혼잡이라고 합니다. 관살 혼잡은 정관, 편관이 섞여 관살 혼잡이라고 하지만 정관 또는 편관이 2개 이상 있어도 관살 혼잡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장간에 들어있는 관도 숨어있는 관으로서 관살 혼잡에 해당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자 사주에서 관이 뭐죠? 그렇습니다. 관은 바로 여자분에게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이러한 관이 여러 개라면 이성 배우자가 여러 명이 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러니 한 남자와 긴 인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혼수, 재혼수가 있게 되니 그만큼 이성 배우자 운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관살 혼잡이 관이 혼잡되어 있다고 다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성립이 안 되느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관살 혼잡이 성립됩니다. 자, 관이란 것은 나를 때리는 오행이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힘이 없게 되면 이 관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힘이 있어야 많은 관도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 관이란 건 이성 배우자죠. 관이 많다고 모두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사주는 관살 혼잡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특히 관은 나를 극하는 녀석인데 말입니다.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내가 관을 쥐고 끌고 다니지만 사주팔자가 약하면 관이 나를 쥐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사주에 힘이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강한 사주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약한 사주라도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강한 사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강한 사주라든가 또는 괴강살, 백호살이 강하든지 역마살, 양기운이 강한다든지 등등 이런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강한 사주도 관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로 봐야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관살 혼잡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관이 합을 이루어 변질될 수도 있고 충을 당해서 깨지기도 하고 극을 심하게 당해서 기운을 잃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자 사주팔자에 관이 여러 개라고 무조건 관살 혼잡이 되어 이혼, 재혼 여러 번씩 간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살 혼잡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전 사주를 보면서 관살 혼잡 사주와 관살 혼잡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계축년, 을축월,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신데요. 이 사주에서 관살 혼잡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이 작용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일간인 내편 오행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큰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해주는 흑이 인성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비겁인 쇠는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안 보이네요. 지장간, 축토안의 신금,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축토안의 신금, 시지에 있는 축토안의 신금이 조그마한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인성인 흑은 연지의 축토, 월지의 축토, 시지의 축토, 작은 흑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오화 안에 기토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내 편이 좀 제별 있기는 있는데 상대편도 좀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식상, 일간이 생해주고 재성, 일간이 극하고 관성,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니까 나의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식상은 뭐죠?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네요.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연지의 축토안의 개수, 월지의 축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시지의 축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재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 작은 풀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일지의 오화,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자, 상대편은 개수, 을목, 오화, 정화. 개수로는 상대편이 더 많은 것 같죠? 자, 이렇게 오행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내 편하고 상대편이 좀 비슷해야죠.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상대편인 이 을목 있죠? 이 을목의 상태부터 보자고요. 을경합금이 보이네요. 이게 되면은 사주 강약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자, 이 을목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슬비가 이렇게 촉촉이 내리다 보니까 썩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햇빛은 오와 정화가 있지만 상당히 작은 촛불이다 보니까 밑에 언 땅 위에 있는 을목은 살아갈 길을 위해서 옆에 있는 경금 큰 쇠 냉기만 가지고도 얼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을 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 큰 쇠는 을목을 받아들여서 이 을목은 을경합금을 하네요. 합금을 하게 되면 쇠균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힘이 더 강해졌고 상대편 중에 하나를 포섭해서 내 편으로 됐으니까요. 그리고 정화, 오화 이 불은 어떤가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축토 흙을 생하느라고 나를 극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인상색으로 나한테 힘을 보태주니까 결국은 상대편은 개수 하나만 남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자, 관살 혼잡이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참 용신하고 희신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되면서 이 개수 물로 금생수하면서 이 배부른 사주를 소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개수와 용신이 되고 운에서도 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주가 됐고 여자분이니까 관살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관을 찾아보니까 일지의 오화, 그 다음에 시간의 정화, 정관들이 있네요. 지정관에는 없고, 그래서 관이 2개 이상이면 관살 혼잡이라고 그랬죠. 관이 2개 있으니까 관살 혼잡이 됐네요. 그리고 사주가 이 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파워도 가지고 있죠. 강사주라.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확하게 관살 혼잡이 된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강하고 사주 내에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2개 이상이면은 관살 혼잡 사주로 남자덕이 약한 사주가 되겠죠. 여러 남자가 있는 형상이다 보니까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오축이 뭔가요? 원진살이죠. 원진살까지 부부궁과 그 다음에 결혼궁에 이렇게 원진살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운을 더 약하게 해서 관살 혼잡의 기운을 더 발생시키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확하게 관살 혼잡 사주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에서도
관살 혼잡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년 을해월 병신일 무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을 생해주는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본인 외에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인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작은 나무, 풀 정도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 해수안의 간목,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 간목이 작용력이 있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에 힘을 주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내편이라고는 을목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간목들 뿐이다는 얘기죠. 너무 내편이 없죠.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러면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상대편은 식상, 내 힘을 빼가는 운행이니까요.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운이니까 흙이 되겠네요.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에 큰 흙, 광활한 대지, 무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해수안의 무토, 해수안의 무토, 그 다음에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큰 물이 있네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지의 자수, 작은 물까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지장간, 신금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상대편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금생수를 받은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해수, 그 다음에 자수까지 합쳐지고 금생수로 받은 물기운, 관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내편이라고는 조그마한 풀밖에 없고 또 해중에 간목이 있지만 이 많은 물이 겨울에 있다 보니까 이 간목은 거의 수장돼 가지고 물에 잠겨 가지고 젖어버려서 병화에다 던져줘봐야 젖은 나무 던져줘봐야 연기만 나고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 의지할 때라고는 을목 하나뿐이네요. 그러니 최약사주가 됐네요. 최약사주. 자, 최약사주가 됐고 관을 쳐다보니까 관살 혼잡이 됐네요. 그죠? 해수, 자수,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친금안의 임수까지 개수로는 총 4개가 있네요. 그리고 상당히 강한 나에게 위협을 큰 불을 갖다 끌려는 형상이다는 얘기예요. 관살의 혼잡이 됐는데 이 관살 혼잡이 성립되는지 보자고요. 이 사주가 최약사주죠. 최약사주가 됐네요. 너무 약해요. 이 관을 무시무시한 관, 이 물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본인 살기도 바쁜데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도 최약사주가 되고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서 기질적으로 좀 강해졌지만 그래도 최약사주다 보니까 이 관이 너무 나를 갖다 치려는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준다 하더라도 이 역마살이 있더라도 이 사주는 강사주로 볼 수가 없네요. 이 많은 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러니 이 관들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이 관을 보면 벌벌 떠는 사주가 돼가지고 이 사주는 관살 혼잡이 성립이 안 되고 오히려 관살을 맞았다. 관 때문에 내가 남자 때문에 남자를 쥐고 내가 좌지우지해야 관이 수용돼가지고 이혼수 제한수가 있는데 이렇게 관한테 꼼짝 못하고 관이 나를 죽이듯이 달라더니 이런 사주는 관살 혼잡이 아니라 관살을 맞은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 신약해가지고 이 사주는 관살 혼잡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용신은 을목이고요. 운에서 큰 나무가 오면은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자년, 계묘월, 김해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죠.
이 사주에서도 관사론잡을 한번 찾아보고 작용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인 내편의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작은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에 미토 작은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죠? 임목 안에 모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고 임목 안에 역시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내편은 미토와 큰 불 병화 뿐이네요. 지장간에 무토와 병화가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내 힘을 빼간 오행 중에서 일간이 생해줄 오행이니까 쇠, 그 다음에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러니 사주팔자에 식상은 전혀 없는 무식상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이죠. 호수와 짙은 물. 그 다음에 연지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물 작은 물 합쳐져서 물기운이 제법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에 묘목 작은 풀이 있죠. 그리고 시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나와 있는 없고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 편보다는 상대편이 큰 물 임수 작은 물 자수 개수 그 다음에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에 있어 상대편이 상당히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걸로 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시지에 있는 상대편 임목 관성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큰 불이 있어서 불을 생해 가지고 불이 나를 생해주는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나한테 보탬을 주는 힘을 주는 오행이 됐네요.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됐네요. 그래서 이 임목은 병화를 생하느라고 불에 타버리는 형국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녀석이 됐네요. 내 편이 됐어요. 다음에 이 묘목 있죠. 작은 풀은 나를 극한가요? 일간은? 아니죠. 역시 큰 물 작은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묘목을 갖다가 쓸어가 버리네요. 부목이 돼가지고 떠내려가고 썩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 나무는 목국토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한신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의 힘을 잃어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내 편은 병화 큰불 임목도 상대편이었는데 내 편으로 넘어왔고 미토 똘똘 뭉쳐가지고 힘이 상당히 강해졌죠. 일간이. 또 상대편인 임수 자수 개수에서 재성도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물하고 나하고 다툼이 있는 전쟁을 하는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가 절제돼 버렸네요. 나무가 힘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는 나한테 힘을 주고 한 나무는 나한테 해를 못 끼치는 힘을 잃어버려서 그랬다는 얘기죠. 한신이 돼서. 그래서 나하고 세력이 비슷비슷해져서 대립을 하는 사주가 됐네요. 자, 용신은 병화죠. 이 병화를 가려보면 알겠죠. 불이 없어지는 순간 이 임목은 바로 일간을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사주가 약해져 버리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목을 흡수해서 일간에게 관인상색으로 힘을 줄 수 있어서 이 병화가 용신이 되겠네요. 자, 희신, 운에서 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병화 때문에 힘을 얻은 일관과 흙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물기운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쇠가 와가지고 통관을 시켜줘야 좋습니다. 그래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통관, 억부 모두 이 통관, 대립을 하는 이 세력과 이 세력, 물기운이 대립한 것을 쇠가 와가지고 통관을 시켜준 통관 정신으로서 희신이 쇠가 되겠습니다. 쇠기운이 와야 가장 좋은 운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관살 혼잡이 돼 있는가 보자고요. 관살을 찾아보자고요. 여자분이가. 자, 월지에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임목이 있고, 아까 찾았죠? 미토안에 을목이 있네요. 지장간까지 합쳐서 3개니까 관살 혼잡이 맞네요. 그러면은 관살 혼잡이 작용력이 있을까요? 성립할까요? 자, 먼저 임목부터 보자고요. 임목은 나를 일간을 극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죠? 병화를 생하느라고 내 편이 되고, 이 병화를 생하면서 힘을 다 잃어버렸네요. 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해를 입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힘도 잃어버려가지고 관살로서 작용력을 잃어버렸네요. 임목이. 그 다음에 묘목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많은 물에 부목이 돼서 떠날라가 버리고 썩어버려서 힘을 잃어가지고 관살로서 힘을 나무를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관살 2개가 사라졌고 미토 안에 을목이요. 여기에 힘이 있나요? 미토 안에 정화를 생하든지 병화를 생하든지 해가지고 이 살길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이 나를 갖다가 부담을 죽일 살자죠. 부담을 줘야 이 살로서 작용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고 거의 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관살이 작용력을 잃어가지고 이 사주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는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만 많았지 관살 혼잡이 되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